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누비다. 오늘은 나비 이펙트 출판의 사이토 이토리 지음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2022년도 나답게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신 여러분들 위해서 꼭 공유하고 싶었던 책입니다. 사이토 이토리는 제가 영상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 이분의 이력이 참 흥미롭습니다. 화장품 건강식품 회사인 긴자 마루칸과 일본 한방연구소의 창업자시고요.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 일본의 그 3대 경영사상가로 언급이 되고 있고, 또 얼굴이나 신상을 잘 공개하지 않아서 베일에 쌓인 신비로운 부자다, 혹은 그의 특별한 행동 때문에 괴짜 부자다, 이런 별명이 많이 따르고 있죠. 1900년대부터 2005년까지 무려 10년 이상 넘게 실제로 일본 사업소득 전국 고액 납세자 종합순위에서 10위 안에 늘 드셨던 영향력 있는 분이십니다. 이 저자의 핵심 철학 중에 하나가 No pain, no gain은 다 헛소리다 라는 건데요. 고통 없이는 결과물이 없다는 이 격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지, 고통을 당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분께서는 고통 없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용 볼까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건 사리사욕이 부족해서다. 우리가 괜찮다고 여길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스스로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착각하거나 누군가가 괜찮지 않다는 잘못된 생각과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착각 중에 사리사욕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대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이 사리사욕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물론 사리사욕을 갖지 않아야 잘 되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위급 관료나 공무원들의 일은 공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모두의 돈과 생활을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장사나 사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목적, 욕망 등을 이루어내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좀 더 큰 성공을 거머쥐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으면 자연히 세상과 모두를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런 걸 처음부터 사리사욕이라고 억누르면 최선을 다할 수도 없고 중요한 힘도 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옷을 많이 사고 싶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싶다, 좀 더 인기를 얻고 싶다 등등 나만의 사리사욕을 불태워도 된답니다. 그런 식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면 저절로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오게 되니까요. 만사를 사리사욕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욕망을 드러내거나 돈을 버는 것에 죄책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는 고객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이 많이 팔리면 당연히 좋지요. 많은 사람이 기뻐하니까 많이 팔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을 많이 팔면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그 돈으로 직원도 채용할 수 있고 세금도 낼 수 있지요.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모두 나쁜 사람들이라며 제멋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사악한 부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리사욕을 위해서 상대나 주변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건 좋지 않은 일이지만 사리사욕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많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행복이나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가 잘 통합되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욕망을 마음껏 활용하세요. 큰 성공을 바라면 자연히 주변 사람과 세상을 위해 움직일 줄 알게 되니까요. 세상을 위해 욕망을 불태워라.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은 곳에 행복이 존재한다. 아무리 싫은 일이라도 노력하면 반드시 행복이 찾아온다. 이런 것도 착각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일본이 매우 가난했던 시절에 통용되던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전체가 가난해서 누구나 부유하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생을 참아내기 위해 그런 말이 나왔던 것이지요. 하지만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풍부해졌고 굳이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지 않아도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직업도 선택할 수 없었고 원하는 걸 뭐든지 손에 넣을 수 있는 건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자리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고 돈을 저축하면 뭐든 다 살 수 있지요. 그래서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동차나 집을 갖거나 지금의 내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는 당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세상은 사리사욕을 가지고 일해도 잘 굴러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세금을 내면 그게 결과적으로 세상과 만민을 위한 일이 됩니다. 규칙만 잘 지킨다면 말이지요. 일주일에 한 번 낚시하러 가는 게 낙이야. 퇴근 후에 한잔하는 게 즐거움이야. 라는 것도 그 나름의 욕망입니다. 그게 원동력이 되어서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은 욕망을 추구할 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회사에도 가고 쉽게 일을 그만둘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욕망이 없는 사람이 금방 회사를 그만두게 되지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출근하지 말고 그냥 낚시만 하면서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없으니까 회사에서 일하며 자기의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낚시를 하러 갑니다. 낚시와 마찬가지로 일에도 최선을 다해 열정을 쏟아부으면 그 일의 결과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정작 문제는 낚시 같은 취미마저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즐길 것을 찾고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더 나아가 세상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갖고 싶은 걸 명확히 하세요. 그렇게 하면 일과 취미 사이에 바람직한 균형이 잡힙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고민하면 몸만 상한다. 고민이나 걱정이 있을 땐 쉽게 괜찮다고 생각하기 어렵겠지요. 그럴 때는 우선 그 고민과 걱정거리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행동해 봅시다. 만약 경제적인 불안이 있다면 조금씩 저축을 해본다거나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되겠지요. 몇몇 사람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걱정하기도 하는데 이런 태도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어떤 자동차든 공회전을 너무 많이 하면 망가집니다. 차에 부하가 걸린 상태라면 괜찮겠지만 아무 부하가 걸리지 않은 채로 엑셀을 계속 밟아대면 엔진이 망가지고 말지요. 예를 들어 2톤짜리 짐을 실을 수 있는 차에 4톤짜리 짐을 실더라도 못 움직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부하도 걸리지 않은 상태, 즉 자동차 기어가 중립에 놓인 상태에서 엑셀을 밟아대기만 한다면 엔진이 망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고 고민하는 것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눈앞에 레몬 조각이 잔뜩 쌓여 있고 그걸 하나씩 먹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가요? 실제로 레몬을 먹지도 않았는데 입안에 침이 잔뜩 고이지요? 다시 말하면 생각은 반드시 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불안해하면 몸에는 교감신경작용을 높이는 호르몬이 뇌 속에서 분비되어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신체 혈액순환이 나빠지지요. 동시에 근육도 경직돼서 혈류도 원활히 흐르지 않게 됩니다. 혈액은 몸 안 곳곳에 영양을 공급하고 동시에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경직되면 혈액이 이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몸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약한 곳에 독이 쌓이고 그것이 결국 병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옛날 전쟁에서 극심한 추위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적군과 고전에도 병사들 대다수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병을 앓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몸은 튼튼히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하느라 몸에 계속 부담을 주면 그 사람의 몸은 결국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력을 조금 더 좋은 곳에 쓰세요. 자신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지금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모든 일에 적용되는 100%의 법칙.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는 행복한 것도 있는가 하면 불행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일에 대해 이건 모두 100%내 책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을 100%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10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항상 당신만 꾸짖는다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시각을 갖게 되면 그 상사가 모든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꾸지람을 듣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몇 번이나 속임수에 넘어갔다면 나 자신에게는 속임수를 간파할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거나 무언가에 잘 속아 넘어가는 면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100%의 법칙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100%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보는 법칙입니다. 만약 50%는 내 잘못이지만 상대방도 50%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본다면 당신의 인생은 그 상대방에게 50% 지배당한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상대방이 90% 잘못했다고 보면 그는 당신의 인생을 90%나 장악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100%내 책임으로 돌리면 당신은 100%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100% 나를 위해 살려면 이 100%의 법칙을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아봅시다. 분명 거기에는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있을 테니까요. 100% 행복하다고 생각해도 나쁜 일은 일어난다. 행복은 결국 일어난 일에 대해 100%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100% 행복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았던 것을 들킬 때도 있답니다. 물론 발이 꼬여서 넘어질 때도 있고 차가 긁히는 일도 일어나지요.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별의별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사람들과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 100% 법칙을 이야기했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차 안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지요.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도 갈 겸 쉬려고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려 화장실로 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새똥이 제 어깨에 툭 떨어지지 뭡니까? 순간 깜짝 놀랐지만 곧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누계 납세액으로 일본 1위를 차지한 재벌이자 항상 100% 행복하다고 여기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100%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중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을 통틀어 100%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평범한 사람은 나쁜 일이 일어나면 기분 나빠하거나 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100%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당신의 행복은 우연에 따라 좌우된다는 뜻이 되지요. 사람을 아예 바꿀 수도 없고 일어나는 일 자체를 바꾸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무언가에 실패하더라도 경험한 만큼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 경험을 살려서 잘 해내면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푸념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저도 참 한심하죠? 라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도 자신도 모르게 푸념이 나오는 법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행복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하는 일마다 불행하다고 여기는 버릇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100%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사를 바라보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의 근본 원인을 차츰 깨닫게 된답니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100% 행복하다. 100% 나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그 일을 일으키는 원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일어난 일도 모두 원인이 있고 100% 당신에 의한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나가 이를 더 깊게 이해하려면 수학의 법칙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둬야 한다는 뜻이지요. 남이 뿌린 씨앗을 내가 수확할 수 없고 내가 뿌린 것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농사와 똑같습니다. 논에 심은 모종만큼 이삭이 열리게 되지요. 만약에 수확을 포기하면 그것은 또 새로운 원인과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원인과 결과는 이번 생애뿐만 아니라 다음 생애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생애에서 수확하지 못할 정도의 인과관계를 낳았을 때에는 이후 몇 생애에 걸쳐 그것을 수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씨앗을 뿌리도록 마음을 써야 하고 나쁜 씨앗을 뿌리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얼른 거둬야 합니다. 부하 직원의 실수에 이 멍청이라고 화를 내면 당신은 분노의 씨앗을 뿌리는 꼴이 되지요. 화를 내면 속이 조금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분노는 반드시 돌고 돌아서 당신에게 되돌아오고 말아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라고 다정하게 말하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잘 지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못할 때는 미안해, 내가 가르치는 방식이 서툴렀구나. 다음부터는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고민해 볼게 라고 말하며 그 사람에게 또 호감을 사고 내가 가르치는 방법도 더 나아져서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자신이 뿌린 씨앗들을 스스로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분노나 사랑이냐 뿌린 씨앗에 따라 자신이 수확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즉 100%의 법칙이나 원인과 결과의 법칙, 수학의 법칙을 이해하면 인생을 스스로 100%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을 알고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눈앞에 보이는 인생의 풍경이 달라질 거예요. 마음 깊은 곳을 비춰주는 거울의 법칙. 우리는 이번 생에 갖고 태어난 문제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설령 그 문제에서 잠시 도망쳤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 즉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근무하던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싫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면 또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인간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안 좋은 일만 생긴다면 그건 자신 내부에 그렇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상사가 저에게 못된 말만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상사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행동을 할 성격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의 법칙입니다. 내가 호의적으로 남을 대하면 상대방도 날 호의적으로 대한다. 상대방에게 열등의식이나 적대심을 가지면 상대방도 똑같은 감정을 갖는다. 이런 말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거울의 법칙은 조금 더 내면적으로 깊은 곳까지 비춰줍니다. 예를 들어 거만한 사람을 봤을 때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도 다른 사람들 위에 섰을 때 거만하게 굴 성격이 숨어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혹은 자신이 거만하게 나서고 싶지만 억누르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 욕구를 꾹꾹 눌러 참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거만하게 나서면 화가 나는 겁니다. 거울은 당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당신 마음속의 거울은 무엇을 비춰주나요?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성공의 진동수란 무엇인가?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믿는 편이 좋을 거예요. 사실 성공하는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뭘 해도 실패하지요. 그럼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진동수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물에는 고유의 진동수가 있습니다. 금에도 은에도 철에도 모든 물질은 에너지 덩어리이고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우주 에너지의 덩어리랍니다. 물질이라는 것을 분해하면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인체 역시 수소폭탄 30개를 만들 정도의 에너지가 모인 집합체이지요. 원자폭탄은 원자 핵이 일으키는 핵분열 반응을 단번에 에너지로 바꿔서 엄청난 폭발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원자력 발전소는 핵분열 반응을 서서히 일으켜서 그 에너지를 열로 바꾸어 전기를 얻지요. 다시 말해 원자폭탄도 원자력 발전소도 같은 핵분열 반응을 응용한 것으로 단번에 터뜨리냐 서서히 열을 내게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말한 사람이 아니라 진동수가 떨어진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 누군가가 저에게 그럼 진동수를 올리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인간 세계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미움을 받아도 성공하는 사람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뭐가 어찌됐든 진동수를 올리세요. 제가 여는 파티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이유는 큰 소리를 내면 진동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멋을 내도 진동수가 올라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왜 다 같이 모여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무슨 재미있는 놀이라도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모두의 진동수를 함께 높이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점을 알면 히토리 씨는 진동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만 그 사람이 못된 말만 하는 걸요 라고 반박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못된 말을 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나쁜 일은 오히려 진동수를 떨어뜨린 자신에게만 일어나지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도 선생님은 아마 그런 말을 한 것조차 잊으셨을 겁니다. 그걸 몇십 년이나 가슴에 담고 풀이 죽어 있다면 전부 자기 손해일 뿐이지요. 함께하는 사람의 진동수를 올리는 사람이 되자. 각자 자신의 진동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물건을 사면 진동수가 올라간다거나, 가지고 싶을 것을 상상하면 진동수가 상승한다거나, 낚시를 좋아한다거나. 당신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저라면 야한 책을 사러 가는 것도 그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전부 개인의 자유랍니다. 저는 저만의 진동수를 올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좋아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 나름의 진동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가요를 부르거나 클래식을 들으면 진동수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진동수를 높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진동수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욱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 내일부터 극적으로 변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진동수를 올려주자라는 마음으로 노력하며 대해보세요. 매력이 없는 사람은 남의 결점만 찾아내고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만 그러지 말고 상대방의 진동수를 올려주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히토리 씨의 팬들이 모이는 가게에도 마음 편하게 발을 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게 안으로 들어올 용기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만일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집에서 여기까지 왔으니 대단하다라고 칭찬해 주세요.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어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다니 놀랍다라고 말해 주세요.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 그의 진동수를 올리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큰 호감을 사게 됩니다. 저는 당신을 만나서 진동수가 올라갔습니다. 당신도 저를 만나서 진동수가 올라갔다면 좋은 일이에요. 중요한 건 이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동수가 떨어져서 나쁜 일이 생기는 건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모두 서로의 진동수를 올려주세요. 만났을 때는 서로 칭찬도 해주시고요. 모두가 다른 사람의 진동수를 올려주는 사람이 됩시다. 떨어뜨리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멋진 사람이란 진동수가 올라가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서로 진동수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최고입니다. 책 속을 누비다 채널도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그 진동수를 늘 높이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